현대차, 기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기업에 대한 가치를 위주로 분석을 해서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차가 차트로만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회사의 가치가 얼마이길래 이렇게 우상향을 현대차도 우상향, 기아차도 우상향 이런 거를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가면서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하단에 위치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중단에 위치했는데 이 차트가 이 상승의 방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미리 해놓는 건 중요합니다. 자, 가치 투자를 미리 준비를 할 때에는 준비물이 필요하죠. 경쟁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오늘 도요타랑 비교를 할 거고요. 물론 일본 기업 싫어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도요타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메인으로 비교를 하기에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안에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도 그 업종의 시가총액 1등하고 가치 투자에 대한 분석을 비교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가치 투자를 할 때는요, 배당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타가 아니고 스윙이기 때문이죠. 배당금 받아야겠죠. 현대차 기아는 연간 배당, 분기 배당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은행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우리가 매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주 큰 장점이죠. 밸류업 정책 때문에라도 우리는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가치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장기 투자하거나 스윙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투자하는 시기가 24년인데 지금보다 미래 추정 매출과 추정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성장이 될 것,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것이 있을 것.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계는 인공지능 관련된 칩을 생산할 수 있다든지,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수 있다든지, 로보택시를 출시할 수 있다든지 하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 투자를 합니다. 회사 자체가 성장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기업이 아니면 앞에 있는 조사 다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역성장하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일하게 투자 안 하는 섹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아용품입니다. 뭐 당연히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괜찮아요. 근데 국내 내수용 유아용품을 만들고 해외 인증을 안 받고 있는 회사가 있다? 실적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걸 뻔히 아는데 정부의 정책상 저출산 관련주라면서 주가가 오를 때 그거 물리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미래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미래성을 통해서 밸류업 정책과 얼마나 잘 맞는지, 주가는 얼마나 올라갈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차트는 제쳐두고 가까이 있는 재료 하나만 보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메인 재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유럽이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또한 이번에 제조업 지표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지고 있는데, 유럽이 먼저 이렇게 손을 써버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9월 달에 77%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한다 그랬어요?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거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뒤집어 까보니까 아닌 거죠.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버텨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기아는 달러가 강세일수록 유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강달러 섹터일 때 4월 달에 지수가 박살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실적이 근간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판매량이 북미향 매출액이 가장 높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매출이 크다 보니까 환율이 높을 때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시킬 환경이 못 돼요. 역금리 상태이긴 하죠.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낮춰놓으면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일정한 달러 가치 상승은 한국이 유리해요.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나중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한 기아차 또한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5%는 돼요. 미국에서 차 20대 팔면 한 대는 기아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달러를 받다 보니까 강달러일 때 실적이 잘 나오기는 하다. 요거 하나 참고는 해둘게요. 다만 우리가 재무 차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환율이 변하는 것들을 반영을 하더라도 현대차와 기아는 매출액이 역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27년도 이 실적의 성장치가 전망되고 있고요. 이런 실적의 성장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전달을 드렸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실적도 살펴보면은 27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27년도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미래에 성장할 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이고, 그러면 이런 실적에 대한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이미 이 분홍색 차트를 통해서 회사에 대해 리서치를 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회사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주는 FN 가이드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과 지배주주 순이익, 그리고 이걸 통해서 PER, PBR, 그 다음에 BPS 요런 거를 제가 오늘 산정을 도와드리면서 회사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오늘 한번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 분석해드리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은 회사가 적어도 현대차는 56만원, 기아는 24만원. 근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도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지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요, 본인의 가치를 이렇게 따라가려는 흐름을 만들면서 이거를 중심으로 두고 차트가 이것보다 비싸졌다가 사람들이 팔면서 저평가 갔다가 고평가 갔다가 저평가 갔다가 고평가 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중심의 가치선을 우리는 이론상 회귀선이라고 합니다. 이 가치를 두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가치를 수렴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서 파동이라는 이론이 파생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차트를 안 볼 수는 없다.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고평가일 때는 호재가 나와요. 저평가일 때는 악재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재가 떴을 때 매수하고 호재가 나왔을 때 파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최근에도 증시가 밀릴 때 현대차가 저점 구간을 줬어요. 한번 크게 오르고 저점 구간을 줄 때 악재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런 거에 흔들렸다면 거기서부터 끝인 거예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자기가 팔았던 자리를 생각하면서 후회가 막 되거든요. 그럴 때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못 사. 그러면 끝입니다. 다른 종목 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 투자의 가격을 기준으로 호재가 떴을 때는 팔아도 되고 악재가 떴을 때는 사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제가 중간중간 챙겨 드릴 텐데, 우리 채널은 예를 들자면은 현대차를 1월 10일 날 제가 방송을 할 때 드렸던 말이 있어요. 여기서 호재가 뜰 때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 구간이 나타났는데 제가 드렸던 말이 있죠.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틀어봐 드릴게요. 현대차를 오랜만에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송을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요. 현대차를 계속 방송 올려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0.7% 손실 중이지만 이게 수익으로 얼마큼 수익이 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관찰하면서 제가 이런 대형주를 통해 가지고 돈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방송으로 커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이 당시에 손실 중이었지만 이때부터 매집을 해서 지금은 45% 수익 중인데,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2일 날 같이 매수를 했고 이런 수익을 현대차 기아를 가지고 있는데,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이런 자리를 뜻해요. 근데 매수를 저 혼자 하지 않고 누구랑 같이 합니까?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종목을 같이 매집을 해서 현재 구독자는 48,000명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됐어요. 작년 이맘때 6월 6일 날 구독자 2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48,000명?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됐네요. 6월 5일 날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제가 구독자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그런 게 저는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여러분들 약속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제 성장,
또 중요하지만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야 될 거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사야 됩니다 하면서 주가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호재를 제가 소문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한테 목소리에 힘이 생기면은 현대차, 기아가 제가 원했던 가격, 이런 가격을 찍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송을 할 때 매수를 해야 되거나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촬영하기 전에 문자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려요. 지금 현대차 사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자리와 떨어질 자리들을 제가 캐치를 해서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방송으로 커진다라고 멘트를 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나중에 호재가 떴을 때 분명히 팔아야 되는 캔들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호재 때문에 못 팔고 주가가 떨어질 때 호재인데 왜 떨어져?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50% 팔고 조정했을 때, 제가 아까 추세선 그어드렸죠. 회기선이라고 하는 거, 회기선을 이탈하면서 저점을 만들어줬을 때, 악재가 뜰 때 오히려 매수를 50% 팔았던 걸 다시 하면서 평균 단가는 조금 높아지더라도 주식 수를 늘려가면서 이런 가격을 찍을 때까지 스윙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면은 중간중간 고점일 때 제가 팔자고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이럴 때 사자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 제 번호는 010-9676-5479입니다. 이 번호 세력버스라고 저장하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문자 보내두시면 여러분들의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가지고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신규 매수였기 때문에 이제 한 종목씩 드리는 종목들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주력주 위주로 이렇게 회기선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고, 삼성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HLB,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대체로 시가총액이 2조는 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새로운 종목이 나갔을 때도 받아보실 수 있게 챙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문자는 자주 나가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통, 두 통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 매매라는 게 대형주들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타점이 하나 나요. 매수 타점, 한두 달 뒤에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어떻게 문자 보여드린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가치 투자 얘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얘기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알테오젠을 이 차트에서 매수를 한다면 가장 사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 아니에요. 8월 달에 4만 원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타임머신을 타서라도 우리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 최고점은 언제요? 3월 18일. 요거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인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IR 자료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가가 45,000원이죠.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한 방송을 할 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람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967-547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한번 목소리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A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공모가 13,000원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세요. 수평선을 하나 그어놓고 상장을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은 매수.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13,000원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원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수익을 여기서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 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트리온 합병 이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를 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가치로서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입맛대로 계산을 하면은 야, 네가 그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겠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지만 시가총액이 세계 1등인 업계 1등, 업종 1등 이런 기업과 비교를 할 때는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원래 PER과 PBR 자체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PER이 200배 이런 식으로 가는데 도요타는 PER이 10배죠. 회사가 10년 장사해서 나온 이익을 주식을 사면요. 모든 주식을 다 살 수 있어요. 자진상패도 가능해요. 그쵸? 근데 PER이 10배라는 거는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대형주들, 제조업 기업들은요, PER 15배를 기준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이익률 퍼센테이지를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익률이 15%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15배를 평가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도요타 모터스의 10배, PER과 PBR 1.5배수를 반영을 할 거고요. 도요타가 주가가 가만히 있는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도요타가 최근에 1년 동안만 해도 주가가 59% 상승을 했고, 조금 기간을 늘려보면은 최근 5년 동안은 145% 상승을 했는데, 일본에서 참고로 시총 1등은 반도체 기업 이런 거 아니고 도요타가 일본에서 시가총액 1등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2배씩 또 가요. 현대차, 기아 시가총액 크다 해서 여러분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텐데요. 27년도 실적을 반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27년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17조가 나올 거래요. 근데 당장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실적도 한번 따져볼게요. 도요타의 PER은 10.39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오늘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한번 도와드리고, 일단은 내년 안에 꼭 가야 되는 시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2.7조 원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낼 것이다. 그 다음에 도요타의 PER을 곱해보면은 131.9조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현대차의 상장 주식수로 나눌 겁니다. 0.209416. 왜냐면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은 목표 가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표 주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25년도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63만 원을 찍어야 되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7년도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지배주주 순이익 17조 원 곱하기 PER 10.39배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다시 한번 현대차의 주식수로 나눠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84만 3,440원이 나오네요. 시가총액으로는 176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받아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봐 드릴게요. 요게 가격적인 조건이 지난번에 계산할 때랑 조금 다르죠. 이런 거는 도요타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 항상 도요타랑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매수하던 1월 12일 이때 시점으로는 이 가격이 맞다 기억해 주시고, 기아도 한번 계산을 해봐 드릴 텐데 요거 정리 한번 할게요. 기아 25년 하고 27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9.9조 정도가 나온대요. 9.97조긴 한데 소수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10.9조 원의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PER 10.39배 곱하기 9.9조를 곱하면은, 자, 이 친구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102조 원을 25년도에 도달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나누기 현재 기아차의 상장 주식수 399858을 나눠보면은 기아는 얼마 간다고 나요? 25만 7,243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7년도는 얼마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될까요? 10.9조 원의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10.39배 PER 배수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113조를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나누기 다시 한번 주식수를 해보면 되겠죠. 399858 이렇게 하면은 제가 0점을 안 붙였네요. 그냥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8만 3,228원이라고 나오고 시가총액은 113조를 달성해야 되네요. 27년도까지요. 자,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기아차는 지금 47조예요. 현대차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54조 원이에요. 현대차, 기아 요즘 차트를 보면은 현대차가 조금 더 가볍게 주가가 올라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유로는 기아가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 등락률이 크다라고 배우는데 막상 올라가는 건 현대차가 조금 더 가벼워요. 왜? 훨씬 더 저평가거든요. 앞으로 현대차는 3배가량 주가가 올라가야 되며 기아는 2.5배가량 주가가 올라가야 돼서 괴리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갈 때 기아가 뭐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현대가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에 맞춰서 매매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우리 밸류업 정책에 따른 PBR과 BPS 값입니다. PBR의 개수가 일본 도요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3배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당장 찍을 수 있는 1.3배수를 알아볼까요? 물론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2년차, 1년 이상 지났을 때 1.3배수를 찍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기는 해요. 그럼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도 계산을 해보자고요. 요거 계산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보자.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PBR이 1배일 때 주가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죠. BPS 값이 PBR이 1배가 됐을 때의 가격이에요. PBR이라는 거는 회사의 자산을 모두 다 파는 순자산에다가 나누기 주식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현재 주가랑 비율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산 나누기 주식수가 BPS 값이니까 37만 8,932원이 PBR이 1배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 곱하기 1.3배를 곱하면 우리 올해 안에 갈 수 있는 밸류업 정책상의 그리고 이제 도요타의 평가법을 따라잡았을 때의 목표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37만 8,932원 곱하기 1.3배를 하면은 얼마? 49만 2,611원. 기아는 얼마 갈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BPS 값이 13만 7,200원이니까요. 13만 7,247원 곱하기 1.3배를 곱하면 주가는 17만 8,421원을 가야 됩니다. 자,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주가가 얼마예요? 현대차는 지금 26만 원대이고 기아는 1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약 5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85%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가 PBR 값, BPS 값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에도 좀 더 저평가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현대차가 요즘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아차 역시나 50%는 더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부분 하나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BPS 값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도 설 수 있을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BPS 값이 37만 8천원이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3만 7천원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는 1월 12일 날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뒀습니다. 이런 가격으로부터 PER 값으로 갈 수 있는 주가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계산했던 주가 이런 가격을 찍을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 현대차, 기아가 과연 비싼 것인가? 투자 기간을 더 주면은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투자를 계속할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회사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게 다른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아쉬울 것 같다.
배당까지 평가를 같이 해서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이 종목을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현대차 기아를 매도할 때는요, 처음에 매수했던 날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체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같이 매수했던 것처럼 제가 매도할 때 약속드린 거 지킬 겁니다.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 방송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시겠다, 이런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은 도움이 되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차트를 보면서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법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차트만 봐도 되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있는 게 차트라서 현대차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것도 눈치껏 알 수가 있긴 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면 이런 공부가 되어 있는 채널의 영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 하나랑요. 그리고 제 번호 받아 적으셔서 세력버스로 저장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번호,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번호가 저한테 남잖아요. 그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매수와 매도 타이밍 때 공유를 해드리는 것들, 알람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자가 10만 명, 100만 명이 지나가고 나면은 제가 문자 드리는 걸로 이상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료 진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독을 먼저 해주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구독 버튼 눌러서 혜택들 받아가시면 좋겠고,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풀이를 안 했는데 차트 방송은 매일 나가고 있어요. 현대차는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한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영상을 보셔도 현 상황에 대한 차트가 분석이 돼서 올라가니까 그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 오늘은 정말 공 많이 들여서 방송을 준비했던 만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좀 지루하거나 가치에 대한 분석이 어렵게 와닿을 수 있었을 테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해 안 가면 오늘 방송을 한 번 더 보시는 거를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투자하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한테 영상을 공유해 주면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얻어서 투자를 결정할 거고, 지금 투자해도 배당에 대한 매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은행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버스였고요. 연휴 잘 쉬고 뵙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재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